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그죠. 한 주가 지나가고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죠. 12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도 어떤 향후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 어떤 지표가 막 발표되죠. 그리고 그 금리 결정되고 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그죠. 선물 옵션 만기 3, 6, 9, 12 그죠.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 달 어찌 보면 최고 이벤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때는 터익이 엄청나게 많죠. 난무해요. 거금을 넣고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다가 막판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그죠? 천문학적인 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시기는 그죠? 뭐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히 이 시기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또 막판에 그죠? 뒤집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죠? 뭐 그 전날까지 막 급등을 시켰으면 하락 가능성이 많고 또 하락을 시켰으면 막판 뒤집을 가능성이 많고 또 뉴스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고 요즘 장을 보면 그죠. 요즘 장을 보면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테마장이죠. 테마장세. 근데 테마장도 그죠. 우리가 테마를 할 때도 먹을 수 있는 테마가 있고 또 손대면 안 되는 테마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죠. 손대기에는 너무 좀 테마도 테마 같지 않은 그 소위 돈 낳고 돈 묻기 이런 테마가 활개를 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죠. 뭐 어떤 그런 것들, 뭐 부실주들, 우선주들 쫓아다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아니야 하고 그냥 뭐 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투자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겠죠. 지금 현재 증시를 움직이는 그죠. 가장 어찌 보면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테마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업이거든요. 전업 투자가들. 근데 이 전업 투자가들도 그죠. 어찌 보면 뭐 급박하다 해야 되나?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테마, 수급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장이, 그죠? 약간 희한해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그죠? 다시 거론하고, 일단은, 그죠? 큰 틀에서 질문 또 공부하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토론을 해볼게요. 요즘요, 그죠? 일단은 그죠? 우리가 그동안 과정 추이를 쭉 보세요. 큰 틀을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죠?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세상은 한 8, 90%의 어떤 경제 팩트를 모태로 하되 한 10%, 20%의 페이크가 전체를 지배한다. 이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포지션, 이익에 따라서 이래 변할 수도 저래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막 고금리가 막 계속 치솟았고, 물가가 치솟고, 이 모든 게 큰 틀에서 보면요, 주범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천문학적으로 달러를 막 찍어냈어요. 그러면 그 달러를, 그죠? 그대로 방치를 해도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꼴나겠죠. 달러는 넘쳐나고,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기축통화로서의 권리가 상실되죠. 또 이 부분이, 그죠? 나의 어떤 미국 입장에서 천문학적으로 찍어낸 이 코로나라는 특수로 찍어낸 이 달러가 많은 국가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그 불만을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중국이 우리도 기축통화 할래?
천문학적으로 찍어내는 달러보다는 그래도 위안화가 더 안정적이지 않냐.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었죠. 근데 미국은 절대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은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됐어요. 결국은 지금 중국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보면 알겠죠. 우리가 1년 전에, 2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 중국이 잘 나가고 서로가 맞짱 뜨고 트럼프랑 서로 관세 주고받고, 그죠?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중국은 몰락할 것이다. 이거는 예견된 거였죠. 시간이 1년, 2년 흘렀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어떤 식으로 돼가 있는지. 그죠? 2년 전에 예상한 게 지금 거진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랬어요? 미국이 수출하는 것은, 그죠?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과거를 답습해보면 많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그렇다네요. 큰 모태는요, 우리가 아마 세계 정치, 경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모태는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변한 건 뭐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나요? 그죠? 여전히 진행이죠. 근데 세상은 조용해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유가가 급등했죠. 오펙은 감산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유가 계속 내려앉죠. 이제 60불대까지 왔어요. 바이든이 사우디를 찾아가서, 그죠? 오펙에서 증설을 해달라고 빈살만한테 부탁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됐거든요. 돌아가세요.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월가에서 유가 150달러 돌파한다고 이야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어느새 세상은 변해버렸죠. 근데 오펙 감산, 그죠? 얼마 전에도 했죠. 물론 모두가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우시하지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진행. 중국 지금, 그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 보면 크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변한 게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심사는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국 뭐죠? 미국 국채 10년물이 5.5를 찍고, 그죠? 거기에서 빌 에커먼이라는 이 헤지펀드 대부가 나는 다 매도했거든 이야기하고 거짓말같이 빠지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그죠?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요, 돈은 항상 이익을 향해서 쫓아다닌다, 이동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 그죠? 공매도 스톱한다, 중지한다. 그러면 외국인들 다 떠난다고 난리를 치겠죠. 지금 떠났나요? 주식이 대폭락하나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전히 세상은 조용해요. 결국은 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결국 공매도를 칠하고, 외국인한테 공매도 칠하고, 주식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콩고물 받아먹는 그들 집단들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나고 결정 났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더구나 이 주식판에서는요, 아무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든 걸 부정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게을러요. 참 쉽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 뭐 망하진 않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 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 그게 최고의 기법 맞아요. 나는 차트를 보고 돈을 벌었다. 인정하죠. 그게 그 방법이 맞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죠? 최소한 지금은 내가 주식을 투자금을 늘릴 시기인지 아니면 줄여야 될 시기인지 뗄 시기인지 한 번씩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큰 세상을 보고
그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고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투자가 아닐까. 그래서 요즘은요, 테마 쫓아서, 테마 장세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테마, 뭐 하다못해 그죠? 살다 빈대 테마까지 도는 세상을 보고 있는데, 가면 뭐 요즘 세상은 그런 어떤 투자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투자와 투기는 차이가 난다. 투자라는 것은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일단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 또 뭐 올 연말 뭐 내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경제방송을 봐도 양분돼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를 보면 그게 전망인지 아닌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좀 웃기더라고요. 우리나라 기관이라는 이 작자들의 내년 전망치 보면요, 최저 1900에서 최고 2900. 뭐죠? 그거는 나도 맞추겠네요. 그럼 저보고 찍으라면 나는 최저 1500에서 최고 4000. 이러면 제 말이 무조건 맞겠죠. 이걸 전망이라고 하는지, 그렇다고 근거도 마땅치 않고. 어쨌든 내년은 우리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지금 막 뉴스에서 막 여러 가지 막 떠들어요. 그럼 그걸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 그거죠. 일단은요, 월가는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기 침체 온다 그러죠. 경기 침체. 계속 이야기해요. 월가에는 큰일 났다. 경기 침체가 온다. 미국이 경제가 예사롭지가 않다. 이건 너무 원자재고 뭐고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좋은 징조가 아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월마트, 그죠? 월마트 CEO는 그죠? 더 한술 더 떠서 뭐 심각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또 중국이 어쩌고 막 열심히 떠들어요. 그리고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 이게 결정적인 경기 침체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가는 그죠? 유가는 뭐 굳이 우리가 뭐 이게 그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이래 보기는 힘들죠. 그죠? 유가는 그동안 유가를 유지했던 건 뭐죠? 감산이죠. 근데 이제는 회원국들이 반발을 해요. 언제까지 감산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시장, 중국에서 소비를 안 해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가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빠지는 거지, 경기 침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감산이라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한계에 봉착하니까 원래 가격, 경제 논리대로 쫓아간다. 이래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은 그죠? 5.5에서 뭐 6, 7 거론하다가 지금 어느 순간 4.1까지 왔어요. 4.1이면 급락보다는 그진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치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의 행보를 보면요, 내년 3월에 그죠? 거진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죠. 10년물의 가파른 하락 속도를 보면. 그리고 그죠?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하는데 3월이냐 6월이냐 아니면 몇 번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흐름은. 근데 어쨌든요, 지금 그죠? 이 흐름을 쭉 보세요. 흐름을 보면 지금 어때요? 12월 12일 날 그 CPI 발표되고 13일 날 PPI, 14일 날 금리 결정되죠. 뭐 금리는 뭐 거진 동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 점도표, 그죠? 점도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한 1년 전만 해도, 그죠? 우리가 CPI, PPI, 뭐, 이런 거, 점도표,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게 뭐야? 그죠?
그런 반응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매주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알아들어요. 그것만 해도요, 내가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내가 무기를 하나 가졌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흐름을 봐야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월가에서 원하는 건 그죠? 14일 날 금리는 동결인데 거기에 어떤 점도표에 호재, 좋은 거, 뭔가 좀 괜찮은 거 이런 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파월의 발언을 좀 그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면 그죠?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하면 누가 가장 덕을 볼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가장 큰 것은 월가일 것이고 또 백악관도 원하는 바고 그죠?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원하는 바죠. 단 파월이라는 이 존재는 그죠? 항상 후행성이죠. 후행성. 연준의 기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파월은 보고 결정할게. 지표 보고 결정할게. 항상 그런 식이죠. 어찌 보면 면피라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말뚝박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세상은요 변해가고 있어요. 그죠? 미국 국채 10년물이 주저앉으니까 주식시장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그거보다 훨씬 발빠른 것은 코인이 급등하고 또 금이 급등하고. 미국 국채 10년물이 하락한다는 것은 금리가 인하한다, 떨어진다는 의미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강달러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은 달러에다 베팅을 안 해요. 새로운 이득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중에 그죠? 어떤 위험 자산에 제일 앞에 있다는 코인이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은 나쁘진 않아요. 그죠? 유럽도 강하고 미국도 괜찮고 우리만 좀 어정쩡한 거죠. 우리나라 시장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정쩡하다는 것은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그죠? 주식에서 제일 큰 호재는 싸다는 거, 안 올랐다는 거. 제일 악재는 비싸다는 거.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물론 부동산도 비슷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죠?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혼란에 빠져 있어요. 혼란에. 어떤 혼란에 빠져 있냐?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느냐? 많은 주식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뭐냐? 결국은 경기가 침체가 됐다는 뜻이다. 그럼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은 폭락을 한다.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주식은 폭락을 할 수도 있다. 어떤 그런 논리를 막 이야기하죠. 폭락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죠?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폭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항상 그죠? 원인을 봐야죠. 왜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 봐도 그죠? 금리 인하, 보통 보면요, 금리와 주식은 천적이에요. 금리가 상승 기조에 들었으면 주식은 폭락 기조로 들었고, 하락 기조로 가고, 금리가 하락 기조로 가면 주식은 반대적으로 바닥을 찍고 턴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소득이죠, 소득. 그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죠?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한 달에 내가 월급 500만 원을 타. 근데 금리가 1%대 이자를 20만 원 냈는데 금리가 5% 돼가지고 100만 원을 낸다. 내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요. 50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이자 낼 때랑 500만 원 받아가 100만 원 이자 낼 때랑 소비가 틀려지죠.
그게 금리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금리와 주식은 천적이다 하는 게 결국은 소득과 소비 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가 벌이는 똑같은데 이자가 많이 나가고 그럼 당연히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가 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주식행은 안 좋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정점을 찍었어요. 5.5. 그러면 여기서 점점 떨어져요. 그 말은 뭐죠? 다시 내 소득이 늘기 시작한다는 거죠. 는다는 건 뭐죠? 다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식이라는 거죠. 해석. 정석이죠. 정석. 어찌 보면. 크게 보면요. 경제 논리를 떠나서 크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국채를 본격적으로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항상 세상은 위기가 와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든지 어느 국가가 파산을 하든지 항상 위기가 온다. 세상의 위기는 뭐죠? 안전자산을 찾게 되죠. 안전자산은 뭐죠? 달러이죠. 그래서 미국이 천문학적으로 찍어낸 그 달러를 가장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은 전쟁. 그게 가장 좋은 편한 방법이죠. 물론 음모론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과거의 행보를 보면 항상 그랬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죠? 비슷한 흐름이었죠. 근데 미국이 달러를 국채를 완전 찍어내지를 못하는 휴식기에 들어가는 기간이 있죠. 그럴 때가 언제죠? 대선 국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그런 것들이 그지 스톱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죠?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이 고령의 어떤 두 사람이 지금 경쟁을 펼쳐요. 근데 어쨌든요, 월가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반대해요. 왜 그렇죠? 월가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주식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걸 원하죠. 그런데 트럼프는요, 백인들이 잘 사는 것만 원해요. 전 세계는 관심 없어. 미국 중에서도 백인들만 잘 살면 돼. 왜? 처음에 당선됐을 때 그 전략이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 백인 중상층의 어떤 결집, 이걸 만드는 거죠. 트럼프가 공화당에서는 압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화당의 2인자, 3인자한테 지금 선거 자금을 대주죠. 야, 파이팅 해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가 독주하는 건 맞아요. 바이든과 트럼프하고 붙어도 트럼프 승리. 그죠? 어느 누구하고 붙어도 트럼프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거는 맞다는 거죠. 트럼프한테 기자가 질문했죠. 당신 독재자냐? 아니, 나는 독재자 아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딱 하루만 독재자 할 거다. 뭐 할 건데. 바이든이 한 모든 것을 다 엎어 놓을 거다. 반대로 바꿔 놓을 거다. 그 중에 멕시코 국경을 다시 설치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죠. 최근에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그 주범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보면, 경제 논리를 보면, 그죠? 공급망의 붕괴죠. 공급망의 붕괴. 중국과의 싸움.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트럼프가 다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막아버렸죠. 트럼프가 어쩌죠? 그 유색인종, 그죠? 이런 사람들, 인민자 다 차단, 멕시코 국경 차단, 거기 있는 사람들,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질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다 나가! 쫓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부두에 하역 노동자들이 없어서 선박이 80일 동안 대기 상태로 가는, 그죠? 그런 일들도 막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어느 순간 그게 공급망이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왜 그렇죠? 바이든이 23년도 들어와서 그걸 다 해제했죠. 23년도만 해도 미국에서 이민자가
20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200만 명의 노동력이 시장에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임금도 계속 잡히고 있고, 그죠? 정상적으로 지금 막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바이든이 한 모든 정책 다 바꿔버려? 멕시코 국경 설치해? 이런 식으로 만약 간다 하면 또 전 세계는 공급망 붕괴, 혼란에 빠지겠죠. 월가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트럼프만 아니면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뭐 헬리나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샌더스 이런 사람들은 막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죠? 어떤 대선 정책 국면으로 흘러는 가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빠른 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죠?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요. 어쨌거나요. 대선 국면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이 민주당 공화당이 싸우던 이 시기에는 서로가 싸우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모든 어떤 미국의 어떤 기능 단체들은 관망이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막 국채를 찍어서 뭔가를 집행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행위 자체도 그저 스톱 단계. 그러다 보니까 그죠 느긋해지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막 급락할 거예요. 급락 떨어질까요? 또 그건 아니죠. 느긋하게 가겠죠. 느긋하게. 그러면 금리가 끼게 해봐야 그죠. 지금 현재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그죠. 암만 많이 떨어지 봐야 한 4.0 이 정도는 유지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4%대죠. 4%대가 작나요? 여전히 높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겠죠. 미국은요? 미국은 느긋해요. 미국은 왜 느긋하죠? 시스템이 차이죠, 시스템. 미국은요, 어떤 우리가 모기지나 이런 어떤 은행, 이자, 이런 것들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부분 다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한 90%, 모기지 한 90%가 고정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금리가 다다다다 상승한 데서 가계 대출 이런 쪽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또 일부 어떤 변동금리를 해난 그런 사람들이 위기다 싶으면요. 그걸 다시 저리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계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리가 움직여도. 뭐 기업들이나 문제지 나머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금리가 빠져도 급속도로 빠지진 않다. 느긋하게 빠진다. 요거는 가정을 해야죠. 단지 우리는 너무 급하죠. 막 순식간에 뭐 3%대 뭐 2%대 쫙 빠질 거라 예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쨌거나 내년 한 해는 그죠? 많이 빠져봐야 뭐 한 4.0까지는 예상을 하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거는요, 경제라는 개념의 구조 차이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라는 거는 전부 제조업이죠, 제조업.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 그 생각하는 경제라는 건 뭐죠? 대부분 다 서비스업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이 경제 구조를 보면요. 한 90%가 서비스업이에요. 한 10% 정도가 제조업.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데미지도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주력인 나라와, 그죠? 이 제조업이 주력인 이 나라의 어떤 보는 관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래저래 다 떠나서 결국 중요한 건 뭐죠? 12월 12일 날, 그죠? 보통 쭉 나오는 뭐 CPI, PPI, 이런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왜? 파월이 나는 이거 보고 결정할게 했으니까 그 지표가 중요하죠. 그러면 CPI, PPI 막 이런 것들이 그죠? 뭐 조금 반등을 했다.
아니면 떨어졌다. 그죠? 물론 떨어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14일날 금리 결정할 때 향후 점도표도 아주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올 테니까. 근데 뭐 소폭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게 악셀일까요?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물가가 한 3%대에서 2%대 진입을 못하고 다시 3%대 바닥 찍고 턴할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게 딜레마죠. 시장은.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아니야. 물가는 이래. 금리가 이래. 물가는 2%대 못나. 막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물론요. 주식을 많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2%대 주가 급등 주장하겠죠. 반대로 공매도로 막 치놨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든 선물이든 하락 배팅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쁘기를 바라겠죠. 각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제시한다는 거예요. 월가처럼 뭐 연준을 압박하기 위해서 징징징징 우는 소리 할 수도 있고. 근데 그죠? 그런데 내다보자는 거예요. 전망을 해보자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인터넷 찾아가지고 누군가가 뭔 이야기를 해놨으면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에 휘둘리는 거예요. 차라리 보려면요. 여러 개를 다 보세요. 여러 개를 다 보고 몇 대 몇 나눈 거죠. 내가 한 10개를 봤는데 한 6명은 앞으로 물가가 하락한다. 4명은 오른다. 하면 차라리 6명한테 배팅 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의 어떤 의중, 생각이 나의 어떤 모든 투자의 잣대가 되면 때로는 그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를 막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는데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에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지 이거는 투자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멀리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주식을 보고 단타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개념, 이론 개념은 그때 볼 때만 하고 돌아서면 다 까먹어 버려요. 생각도 안 나고 관심도 없어요. 투자라는 길을 간다는 건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식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고상하게, 우아하게 단기 매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단기 매매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단타, 투기.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죠? 단기 매매를 권유합니다. 그거는 그냥 투기해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뭐 홀짝, 고스톱 치나, 뭐 단타 치나, 뭐 승률은 그것서 그 차라리 그죠? 저 경마 하러 다니는 게 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요, 그 주식을 이야기를 하고 토론이라는 걸 해보면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투기죠, 투기. 투기 개념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앞으로 정시를 결정할 수 있는 CPI가 어떻고 PPI가 어떻고 앞으로 점도표가 어떻고 듣도 보도 못했고 관심도 없고 그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 대부분 다 그런 반응이에요. 그럼 뭐? 한동훈 테마. 내 요거 사서 뭐 얼마 먹었다. 뭐 사서 얼마 먹었다. 내 대상 우선주 사가지고 얼마 먹었다. 그걸 왜 사는데? 돈 버는 게 최고지. 내 어제 단타 치서 얼마 먹었다. 어제 10번 단타 치가지고 6번 성공했다. 세상은요,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요즘, 그죠? 미치겠죠. 한장하겠죠. 일주일 내 매매를 안 하니까 막 어떤 중독, 그죠? 금단 증세가 막 일어나죠.
그러면 몇 번을 매매하는 게 투자일까요? 투자는 계속 사고팔고 하는 게 맞나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 매매 중독. 우리는 좋은 회사를 사서, 그죠? 시세 차익을 얻는 거는 맞아요. 빨리 급등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매도는 내가 이익이 발생되면 파는 게 맞죠. 근데 매수는 뭐죠? 오를 만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오를 만한 주식이란 건 뭐죠? 돈을 잘 벌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앞으로 오를 만한 주식, 좋은 주식 아닌가요? 근데 세상은 어느 순간 그런 거 관심 없어. 최근 장세는 더 심하죠. 한동훈이가 누구랑 밥 먹었는데 그 연예인이 누구랑 사귄다.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회사 회장이다. 이거 무슨, 그죠? 이게 합리적인가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저 역시도 투자라는 개념으로 투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기 종목을 찾는 건 아니고 투기 종목을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투자 종목을 사놓고, 그죠? 우선주처럼 투기처럼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미 모순이 생기는 거죠. 지금 시장은요, 어때요? 참 재미없는 이유가 많은 돈들은 2차전지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은 어쩔 수 없는 박스피라고. 박스피요?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박스피가 아니죠. 시장은요, 항상 이 박스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이에요, 공급. 신규 상장. 에코프로 시리즈만 해도 돈을 얼마만큼 시중에 돈을 빨아먹었는데요. 포스코 시리즈, 2차전지 테마 시리즈. 얘네들이 돈을 다 흡수한 거예요. 한때는 카카오 시리즈. 그런 애들이 돈을 다 흡수한 거예요. 신규 상장된다는 건요, 그죠? 분자와 분모의 이 수치 대결인 거예요. 분모는 변함이 없어요. 시중에 돈은 안 들어와요. 돈은 계속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신규 상장 들어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평균 점수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박스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어떤 주식이 1년 동안 계속 많은 데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이게 번전일까요?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계속 물량은 늘어났어. 전체 물량은. 늘어났는데 가격은 계속 만 원이야.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겉으로는 1년 내 만 원이었기 때문에 본전처럼 보이죠. 실제는 어때요? 주식 수가 몇 배씩 늘어났는데 1년 동안 가격 만 원 계속 유지했는데 1년 후에 시총은 보니까 1월 1일 날 시총이 1,000억이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시총이 1조 되어 있어. 가격은 만 원이야. 우리는 그런 착시 현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박스권이 아닙니다. 신규 상장이 끝없이 공급되는 게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하루가 다르게 계속 신규 상장 막 들어오죠?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요? 우리 돈들이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종목이 안 움직이죠? 재미가 없죠? 돈이 없어요. 왜? 신규 종목들이 계속 공급되면서 돈 다 빨아먹고 2차 전지들이 돈 다 흡수해버리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돈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신용 미수 막아놨죠. 물론 저거가 손해보니까 키움 사태가 터지니까 영풍제지 사태가 터지니까 차단했죠. 이거 어느 순간 슬그머니 풀 거예요.
왜? 얘네들이 주 수입이 돈 빌려주고 이자 수익 받는 거니까. 신용미수가 주 수입인데 이거 차단해 놓으면 굶어 죽죠. 그러니까 무조건 풀어줄 거예요. 슬그머니. 또 최근은 많은 돈들이 코인으로 보죠. 코인이 급등한다 하니까 코인으로 또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12월 달 되면 뭐죠? 양도소득세 회피성 매도세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새로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1월 달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 되겠죠. 또 10억이 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팔고 보자.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수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수급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투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요. 큰 흐름을 봅시다. 큰 흐름. 큰 흐름은요. 우리가 12월 10일 CPI, 13일 PPI 이게 지수가 발표되고 얘가 설사 3%대에서 다시 조금 반등한데도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옵션 우리 만기가 기다리고 있다 했죠.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돼요. 12월 CPI, PPI 얘가 발표가 되면 이 수치가 만일 안 꺾어지고 위로 반등을 탁 했다.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빌미로 경기가 그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하다. 금리 인하는 이만큼 늦춰진다. 이래저래 주식시장은 안 좋다. 하락 배팅을 유도할 수도 있고 여기서 트릭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번 달에 CPI, PPI는 그래 중요하지 않다. 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장기적으로 가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물가는요. 연준이 그토록 원하는 2%대에서 아마 2.5까지 2.4까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단일 품목 중에서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단일 품목 중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뭐예요? 주거비죠. 주거비. 핵심, 그죠? 핵심 물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주거비. 주거비가 40%를 차지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유가는 오케이죠. 유가는 잡혔잖아요. 계속 떨어져요. 60불대니까. 유가가 갑자기 확 급등할까요?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넣을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갑자기 막 턴 해가지고 막 급등할 여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유가는 하향 안정, 흘러간다. 보면 결국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건 뭐죠? 주거비거든요. 그럼 주거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면 되잖아요. 미국의 주거비는 어찌 움직이죠? 미국은 어때요? 월세죠, 월세. 전세는 없죠.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니까. 어쨌든 월세예요. 그러면 계약을 맺는 거는 어떻게 하죠? 1년 계약이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쭉 하락을 한다는 것은 1년 계약이니까 굉장히 늦게 반영이 돼요. 근데 이 주거비를 결정하는 수치를 먼저 보려고 하면 또 뭐죠? 주택가격 추이를 보면 되잖아요. 주택가격 추이. 지금 주택가격 추이는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주택가격은 떨어지는데 주거비는 왜 쉽게 안 떨어져요? 1년 계약이니까.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실시간 매매죠. 근데 주거비라는 것은 1년 계약이죠. 시차가 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의 이 차이는 보통 한 18개월, 이 정도 시차가 벌어져요. 그만큼 늦게 반영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반영이 된다. 그러면 현 추세대로라면, 그죠? 현 추세로 계산을 쭉 해보면, 주택가격 동향과 계산을 해보면, 내년쯤 되면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2%대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 되면 바이든도 좋겠죠. 선거에 유리하니까. 물가도 잡히고 경제는 호황이고
금리는 계속 인하하고 있고 모든 게 완벽한 시나리오죠. 대선을 치르는데 12월 12일부터 우리 CPI, PPI 이 지수가 나오는데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오히려 얘가 턴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코스피, 코스닥, 그죠? 선물 옵션 만기 때 이런 이유를 빌미로 폭락을 시킨다 하면 매수 저로의 찬스다. 오히려 이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 전반기는 물가는 무조건 2%대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왜? 유가가 이미 답을 가르쳐줬고 미국의 주택가격 추이가 이미 주거비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다. 단지 1년 계약이라 시차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큰 산은 투자할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느긋하게 보세요. 주식시장은 살아납니다. 좋아집니다. 미국도 좋습니다. 미국이 좋으면 결국은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쫓아갈 거다. 이거는 투자 개념이죠. 투자 개념. 그죠? 미국 주거비가 어떻고, 주택가격 추이가 어떻고, 시차가 어떻고, CPI가 어떻고, PPI가 어떻고. 이거는 요즘 세상에, 그죠?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